아마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얘기는 의료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어길지도 몰라. 하지만 이걸 어딘가에 털어놓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세 명의 여자애들이 어젯밤 내가 근무하는 응급실에 들어왔어. 그런데 걔들 정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래,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 일단 내 상황을 좀 알려줄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왔고, 그중 대부분은 응급실에서의 업무였어. 응급실에서 일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 별별 일들을 다 겪어왔거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광경들을 봐왔지. 그러니까 피가 낭자하고 큼직한 상처가 난 환자들 말이야. 두 다리가 완전히 뭉개진 것도 봤고 내장이 흘러나온 것을 본 적도 있어. 거의 1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을 한다면 너희도 분명 나만큼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고 나면 어지간한 일에는 잘 놀라지도 않게 되지. 하지만 어젯밤에 일어난 일은 달라. 완전히 다르다고. 어떤 여자애들이 응급실에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공포에 질려본 적은 처음이야. 이 세 명의 여자애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얘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라고. 그 여자애들은 어떤 놈한테 납치당해서 죄인처럼 그놈의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 완전히 미친놈한테 걸린 거지. 하지만 그 불쌍한 세 명의 여자애들은 결국 누군가에게 구조되어 바로 응급실에 실려왔어. 우리 병원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 간호사들 중 5명 정도만 강간 피해자를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고, 그중 어젯밤 당직이었던 건 딱 2명뿐이었지. 나랑 그리고 새로 온 로라라는 이름의 간호사였어. 로라는 우리랑 일한 지 이제 6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로라와 나는 그녀들을 검사실로 옮겼어. 그 검사실은 이런 끔찍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 물론 조금 더 격리된 공간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건 말하자면 폭력 상황의 희생자들을 위한 방이었어. 기존 검사실보다 덜 경직된 분위기고, 경찰들이 희생자에게 진술을 들을 때 앉아있을 푹신한 의자도 몇 개 있었지. 나는 기자들이나 흥분한 구경꾼들이 막 몰려들 줄 알았거든. 하지만 검사실에 있는 소녀들을 둘러싼 것은 오직 속삭임과 추측들 뿐이었어. 아, 불쌍한 소녀들. 쟤들 아마 어떤 끔찍한 창고에서 구출됐다지? 아, 저 불쌍한 소녀들. 쟤들 심지어 말도 하지 못한대.
아마 쟤들 이 근방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국제적으로 팔려온 성노예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 내가 첫 번째 검사를 하기 위해 소녀들에게 걸어갈 때 어떤 간호사가 나에게 한 얘기야. 난 그 말을 무시하고 소녀들 한 명 한 명을 검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지. 첫째, 그들 중 누구도 말을 하거나 최소한 어떤 소리라도 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 그들은 오직 간단한 몸동작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지. 그들 중 최소한 한 명이라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 둘째, 그들은 모두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어. 나는 눈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은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는 소녀 중 누구를 보든 똑같은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는 거야. 눈동자는 파란색이었고 회색 반점 같은 것이 있었어. 그리고 모든 소녀들은 말 그대로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정확히 똑같은 모양의 반점을 가지고 있었어. 셋째, 그들은 모두 등에 같은 모양의 타박상을 입고 있었어. 날개뼈 중간에 말이야. 내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견해로 보자면 그건 완전히 역 같은 모양이었어. 그건 아마 선천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 감염되어서 생긴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부상 때문에 생긴 것 같았지. 가령 어깨로 계속 뭔가를 지탱하도록 강요받았거나 아니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받았을 경우 그런 지속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겠지. 넷째, 그들은 모두 위험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어. 그들이 척수 검사를 하기 위해 누웠다가 일어난 자리에는 한 웅큼이나 되는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어. 아마 영양실조 때문일 수도 있겠지. 아니면 비타민 D 결핍이거나.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 머리는 계속 빠질 것으로 보여. 다섯째, 그들은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약물에 중독된 것 같지도 않고 탈수 증세도 없고 심지어 영양 상태도 좋아. 비록 얼굴이 창백하고 안색이 나쁘지만 그건 몇 년간 갇혀있던 후유증으로 보일 뿐 그 어떤 비타민 결핍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 내가 보기엔 절대로 긴 시간 동안 어딘가에 갇혀 지낸 것 같지가 않다는 거야. 심지어 그들은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일 지경이야. 여섯째, 이게 진짜 이상한 부분이야. 그들에게는 표면적으로 생식기가 아예 없어. 그래, 내가 잘못 말한 게 아니야. 그들은 생식기관이 없다고.
내가 그들의 하반신 검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왜 음부도 없고 당연히 질로 이어지는 내부 기관도 없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게다가 또 하나. 그들은 항문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마치 바비 인형을 벗겨놓은 것 같다고. 심지어 바비 인형이 조금 더 구체적인 하반신을 가지고 있을 지경이야. 로라와 나는 검사를 마치고 서로 눈을 마주쳤지. 그리고 소녀들을 각자 다른 방에서 쉴 수 있게 격리시켜 두었어. 분리 수용을 마치고 우리는 자재창고 쪽에서 잠깐 휴식을 갖기로 했어. 그리고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그 여자애들한테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시작했지. 그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들의 하반신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또 그럼 도대체 그들의 소화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젊고 경험 없는 간호사 로라가 나에게 물어온 것들이었지. 나이 많고 경험도 많은 간호사. 그러니까 나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줄 말이 필요했어. 하지만 나는 로라보다 더 당황했으면 당황했지. 질문에 돌려줄 대답 같은 건 없었지. 내가 알고 싶은 건 그 미친놈이 왜 애들을 가둬놓았냐는 거야. 나는 떨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미친놈에 대해 생각하는 건 나를 굉장히 언짢게 만들었어. 그놈이 애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 뭔가 이상한 화학 실험이라도 했던 걸까? 어쩌면 그건 인간 지네랑 비슷한 끔찍한 실험이었는데 다행히도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애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 내장 쪽 전문가를 이쪽으로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로라가 물었어. 만약 그놈이 애들 소화기관을 꼬매놓기라도 했으면 어떡해요? 난 고개를 저었어. 그건 아닐 거야. 왜냐면 흉터나 상처가 보이지 않았으니까. 걔들 몸에 최근 큰 수술이 있었던 흔적은 전혀 없었어. 만약 애들이 저런 상태로 하루나 이틀 이상 있었다면 분명 걔들 혈액에서 독소 반응이 나타나야 했을 거야. 도무지 무슨 가정을 해도 설명되는 것은 없었어. 그래서 난 대답했지. 그건 아닐 거야, 로라. 일단 후속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애들 중 한 명하고 내가 한 번 더 의사소통을 시도해 볼게. 나는 선반에 있던 큰 타월로 로라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다시 한번 검사실로 발걸음을 옮겼어. 가는 길에 최소한 5명의 경찰관을 지나친 것 같았지. 그들은 애들의 상태를 알고 있을까? 나는 궁금증이 느껴졌어.
과연 경찰들이 애들이 평범한 희생자들과는 다른 상태라는 걸 알까? 나는 여자애들 중 한 명이 분리 수용된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서기 직전 누군가의 말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었지. 여자애는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 검고 긴 생머리를 한 채 말이야. 분명 그녀의 머리카락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길었어. 아시아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검은 머리카락이었지.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는 아까 봤던 것보다 더 푸르게 변해 있었어. 자, 내 이름은 클레어란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어. 내가 널 담당하게 된 간호사야. 너 혹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겠니? 내가 물었어. 하지만 내가 받은 유일한 응답은 그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지. 혹시 말을 할 수 있니? 내가 다시 물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어. 그저 그 푸른 빛을 띤 눈으로, 회색 반점이 어른거리는 그 푸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 지금 너에겐 신체적으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단다? 혹시 예전에 의사에게 그걸 진단받은 적이 있니? 내가 그녀에게 물었어. 역시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바뀐 것 같았지. 그건 어쩐지 적개심을 띠고 있는 것 같았어. 아니면 분노라고 해야 할지도 몰라. 나는 소름이 끼친 채로 다시 물었어. 너는 사람이 맞니? 그러자 갑자기 소녀의 입이 아래로 쩍 하고 벌어졌어. 너무 심할 정도로 크게 말이야. 하지만 거기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어. 다만 다른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 바로 방 바깥쪽이었어. 홀 쪽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경찰관들이 다른 여자애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고 있었어. 다른 방에 있던 여자애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야. 정작 내가 방금 질문을 한 여자애는 조용한데 갑자기 난데없이 다른 여자애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정말 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리만으로도 사람이 미칠 수 있다면 그 소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야. 난 눈물이 나오려는 것과 구토가 나오려는 것을 동시에 참아내야 했어.
그리고 그 후 20분가량의 기억은 그저 희미할 뿐이야. 하지만 난 내가 귀를 막고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그대로 있으면 기절할 것 같아 죽을 힘으로 몸을 일으켜 병원에서 즉시 도망쳤다는 것은 기억이 나. 근무일지에 퇴근 사인을 하기는커녕 나는 내 가방을 챙겨오지도 못했어. 하지만 거기 돌아가 볼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 TV를 틀어보았지만 뉴스에서 그 일을 보도하고 있지는 않아. 아니, 애초에 그 애들이 뉴스에 나올 일이 있기는 할까? 경찰관들은 그들이 어떤 존재와 상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경찰관들은 분명 나보다 그 소리를 더 잘 견디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 여자애들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도와줘야 할지도 몰라. 그들의 하반신이나 다른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도 도저히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그 소리를 다시 듣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걔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도 없어. 그 여자애들은 도대체 뭘까? 어쩌면 말이야. 만약에 말이야. 걔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걔들이 그 지하실에서 구조된 것이 아니면 어쩌냔 말이야. 우리는 격리되었던 어떤 것을 세상에 다시 풀어놓은 것일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너무 멍청한 짓을 한 걸지도 모른다고. 이런 맙소사. 지금 응급실에는 내가 필요해. 가서 경찰들에게 최대한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해줘야겠어. 다시 응급실로 가볼게. 모두들 행운을 빌어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